치킨 맛있다고 먹는데 그것도 그냥 양념을 절이는 게 아니고 그 바늘이 몇 개겠죠. 네, 그걸 그 안에 나트륨하고 양념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근데 아세요? 스테이크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게 제가 들었습니다. 요 뒤에 영상도 동상은 뭐 더합니다. 예를 들면 뭐 대기업 치킨 그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치킨 프라이드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만드는 모든 제품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수명을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어린애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식사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보다는 공적인 한국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제가 다운에서 이걸 또 찾아봤습니다. 우연히 관심 있다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 급식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운에 올랐으니까 저는 가져온 거죠. 아주 좋죠.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 대부분이 보면 패스트푸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급식이라든지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면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식재료라든지 다양한 첨가물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립니다. 공식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비만과의 전쟁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비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국단위의 정부기관을 또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 이런 데는 학교에서 운동회라고 계속 우리가 일단 학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덴마크에서는 살찌는 음식에 대한 텍스까지 붙입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걸 피해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들 가가지고 또 음식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먹는 악순환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많은 정책들은 제가 보기에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비만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통해서 로컬 푸드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라는 거죠. 어린애들을 위해서. 이거는 영국에서 식재료에 대한 교육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애들이 먹는 음식이 어디서 오느냐, 감자가 어디서 오느냐 물어보니까 다 공장에서 오는 줄 알고 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가 모르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채소라든지 감자라든지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이게 뭐지 물어보죠. 브로콜리지 감자지. 한번 알면 그게 음식에 들어와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학교 급식을 통해서 많이 실천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식품 그 자체 무슨 글로벌 푸드도 많고 다양한 식품들이 있습니다만 식품 그 자체의 문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점심 식사하고 또 주무시기 좋은 시간이니까 퀴즈 나갑니다. 퀴즈 나가면 아까 상품 많이 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 먹는 커피 있잖아요. 커피를 우리가 100원 주고 산다 그러면 먹을 때 생산자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가격은 얼마일까요? 얼마? 또 뭐 대충 맞추시죠. 맞추시는 분은 나갈 때 가는 모습이 달라요. 엄청 많이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손 들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0원이라면 내가 먹는 게 100원이라면 원 가격은 생산자들이 파는 가격은 얼마예요? 2원. 1원. 5원.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10원. 갈수록 멀어지네. 3원. 1원이라 하셨죠? 0.5원입니다. 0.5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 어느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네. 이따가 좀 보고 가세요. 전화해가지고 차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글로벌 푸드들이 있잖아요. 경쟁력이 왜 있을까요? 포장이 예쁘고 우리가 사러 가기 편하고 가격이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글로벌 푸드의 특징들이
가격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격을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가격을 낮춘다는 거죠. 그 피해자들은 일반 농민과 시민들이, 국민들이 보는 거죠. 엄청 빈곤에 해야 그리고 대규모 글로벌 푸드에서는 대부분이 다 무엇을 기반하는 생산일까요? 대규모 생산인데 석유를, 화석연료를 기반한 생산들입니다. 많은 생산을 해가 석유하고 산 노동들을 가지고 생산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생산하면 한국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운송할 때 사용되는 것이 다 석유들이죠. 화석연료들이죠. 사실은 글로벌 푸드의 가격이 10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붙이면 이 가격은 10원보다 훨씬 더 비싸져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푸드는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고 그 보이지 않는 숨은 비용들을 국가와 국민들과 사회에 다 돌리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글로벌 푸드, 초대형 식품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 농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TV 보셨어요? 우리 한국에 옛날에 유명했던, 많이 있던 그 식품, 예를 들면 산에 있던 그 식물이라든지 농산 그 종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더 이상 재배를 안 해가지고 끊어졌는데 그걸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심각한 시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만 문제는 단순히 먹는 것만 조절하는 게 아니고 초대형 식품 기업이 야기시키는 빈곤 문제, 지역 농업 파괴 문제, 기후 문제, 석유 화학을 많이 쓰면 지금 뭐 난리잖아요. 전 세계적 이상 기후는 난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초대 식품 기업하고 관련이 다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만 뭐 좋은 것만 먹고 끝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기 시작하면 문제되는,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다 비만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비만 걸리는 사람들은 식품과도 관련이 있고 기후와도 관련이 있고 빈곤과도 관련이 있고 다 체인처럼 엮여있는 그런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로컬 푸드를 왜 실천해야 되고 로컬 푸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 푸드는 여러분이 저보다 지금 더 많이 들으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가까운 데서 우리 지역에서 키워서 먹는 거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아까 그 클라인가르텐 독일과 같이 그 어르신네가 집에서 꽃도 키우고 과일도 키우고 채소해가지고 자기 손자들하고 같이 먹는 그게 로컬 푸드죠. 가까운 거죠. 근데 문제는 생산과 우리가 먹는 식품 테이블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로컬 푸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로컬 푸드는 신선하고 제철 맛을 즐길 수 있다. 우리 이런 거 뭐 다 많이 먹잖아요.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많이 먹죠. 칠레산 블루베리도 있고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좋습니다. 그죠? 야채도 심지어는 분류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영양학자는 아니지만은 깊이 생각을 안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따먹는 거하고 플라스틱에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런 기계를 통해서 가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계에 묻어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이물질, 미생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플라스틱에 포장해서 우리한테 배달되는 그 음식하고 또 블루베리, 제가 이걸 상표를 보고 찾아봤는데 미국에서 왔어요. 이런 것들을 냉동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온 거하고 비교해서 맛이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영양이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어느 게 더 신선할까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수십 년 동안 축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아까 같이 무선 미국 발표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10년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컬 푸드는 안전합니다. 제가 이게 찾다 보니까 우리 평택시 분이 있어요. 누군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찾아오시면 상품 남으면 다 드리거든요. 블루베리 생산해가지고 그냥 먹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블루베리 상표를 제가 추적을 해봤더니 미국에 여기 있어요. 되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포장을 다 해가지고 실어가지고 배 태워가지고 다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뭐 이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겠죠. 많은 시간을 통해서 어느 게 안전할까 하는 거죠. 문제가 안 나니까. 조금 전에 그게 보면 미국에서 곡물을 생산할 때 이쪽으로 하면 한 일주일, 2주, 한 3주 걸리고 하나마 운하까지 오면 35일 정도 이렇게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로컬 푸드하고 차이가 뭘까? 모양은 다 예쁘죠. 근데 이 로컬 푸드
글로벌 푸드가 숨어져 있는 사회 비용과 이런 안정성의 문제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또 칠레 포도를 제가 많이 먹습니다. 먹고 포도주도 많이 먹는데 며칠 전에 이걸 준비하다가 보니까 또 이것도 뭐 심각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또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칠레가 얼마나 뭔지 아세요? 칠레가 어딘 줄 아시는 분 처음 들어보세요. 칠레 어디에요? 이게 남아메리카죠. 여기서 밑으로예요, 위로예요?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맞추셨죠? 누가 금방 남아메리카를 하셨어요? 아, 예. 저는 또, 회장님. 어느 학교시죠? 아, 아니, 수학. 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는 칠레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다 보셨겠지만. 칠레 북부 포도 농장으로 둘러싸인 한 마을. 우려한 반대로 이제 막 겨울에 접어든 포도밭은 평화로워만 보인다. 그러나 여름철이 되면 포도밭의 얼굴은 달라진다. 지난해 마을의 한 주민이 찍었다는 동영상. 쉴 새 없이 포도밭을 가르고 있는 흰 열매는 바로 농약이다. 말 그대로 대량 살포의 현상. 이 동영상을 찍은 마을 주민 저스틴 블로우 씨. 그는 한국의 취재진에게 칠레 포도에 많이 뿌려진다는 농약 몇 가지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선 모두 포도에 살포 금지된 것들이었다. Esto está prohibido por la Organización Mundial de la Salud. Y en Chile todavía se ocupa. Y más aún lo puede ir a comprar un niño. Cualquier persona puede ir a comprar un producto así de tóxico acá en Chile. Es así de fácil. Intoxicación, dolor de cabeza, visión borrosa, confusión, mareos, náuseas, dolor abdominal, diarrea, nerviosismo. ¿Te acuerdas que te decía que uno se pone así? Nerviosismo, porque te afectan las moléculas. 현재 칠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모두 2천여 가지. 가지수만으로도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한다. 게다가 그중 상당수는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것들이라고 한다. En Chile se usan 48 principios activos que están prohibidos en la Unión Europea y en la Unión Europea están prohibidos por ser dañinos para la salud y el ambiente. Sin embargo, en Chile se siguen usando. 농약 살포가 절정을 이루는 계절은 봄과 여름 사이. 이때가 되면 마을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려진다. 소각이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Son un poco herbicidas, son todos los agroquímicos en general. Empiezan con los matamalezas para sacar toda la mala hierba, después con el enraizante para que la planta haga raíces, después las hormonas para que crezca, después los plaguicidas, fungicidas. 저 뒤에는 그 주변에 사는 그 농민들, 약취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병에 걸린 또 인터뷰도 나옵니다만, 다 이렇지는 않겠죠. 예, 제가 지금까지 보겠던 칠레 와인과 포도가 저렇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라도 저렇게 하면 누가 그것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농약물 그런 관세, 세관에서 검사 정도만 하지 더 이상 하지 않지 않습니까? 로컬 푸드는 지역 경제를 살린다. 그런 그 경제학자가 아니십니까? 별로 깊이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돈이 지역 밖으로 나가면 그 지역은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학도 그 한 예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상도에 대학이 어느 문 지역에 대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학이 있으면, 대학에 없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잖아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정말 고생해서 소 팔고 뭐 상추 팔고 이래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이 돈을 어디로 보냅니까? 서울에 있는 애한테 보내죠. 그럼 이 돈은 어디서 사용이 됩니까? 서울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 돈이 그 지역에서 돌아야 성수 효과에 의해서 계속 직장도 창출이 되고 돈을 부는 그런 스노우 이런 볼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컬 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생산품을 먹으면 지역에 있는 생산자들이 제값을 받고 운송을 하고 우리가 만든 밀레니엄 옵토 여러분 로컬 푸드 음식점 있죠? 시청 근처에 여기 안 가보신 사람은 없죠. 이거 아주 유명한 데인데 여기도 가보시잖아요. 로컬 푸드 음식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로컬 푸드 우리 직매장들이 지역에 있는 생산품을 우리가 만들고 팔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고용되는 돈, 고용되는 사람, 사용되는 돈들이 지역에 계속 남아서 돌기 때문에 이 지역이 부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로컬 푸드는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보이지 않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는 로컬 푸드는 지역 공동체를 지킨다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아파트 가면 옆에 사람들 보세요? 안 보잖아요. 청각, 아파트, 주차장 때문에 사회적인 사건까지 일어나는 그런 험악한 공동체가 파괴되는 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로컬 푸드 하면 뭡니까? 그게 아까 로컬 푸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농사 지러 온 사람들이 그 주변에 또 바가 있어요. 늘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에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직거래 매장, 물건을 팔고 사고, 있을 바에는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서 한 번에 다 사가오지. 근데 직매장이 단순히 식품을 팔고 거래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알아주셔야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를 만들죠. 도시에서 좋은 도시들은 오픈 스페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센트럴 파크 같은 데 뉴욕에 수많은 돈을 들고 공원을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시의 이런 그 주변에 농업을 할 수 있는 로컬 푸드가 있으면 그런 오픈 스페이스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녹색 공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오픈 스페이스를 자연히 보존할 수 있다.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로컬 푸드가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로컬 푸드는 또 환경을 보존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것이 미세먼지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한 친구가 윤대진 교수라고 경남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한 번은 저한테 오더만은 아프리카에도 공기가 안 좋다면서 환경 공기 청하기, 청하기 있잖아, 정하기. 그걸 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을 조금 마시는데 문제가 있겠느냐. 일본 사람들은 그게 오래된 축적되면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병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그래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별거리 생각 안 했거든요. 이 정도가 공문, 날씨 안 좋을 때도 공차고 미세먼지 운동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세먼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컬 푸드가 지역 주변에 농업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죠. 얼마나 좋은 효과들입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게릴라성 폭우 있잖아요. 요새는 서울은 동작구에는 비 안 오는데 어디 가면 또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이 열성 효과들입니다. 건물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공기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도 로컬 푸드가 있으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그렇지 환산을 하면 정말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로컬 푸드를 실천하면 음식을 실천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밝은 건강한 우주, 세상, 지구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몸짓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래, 너는 강의하니까 그렇지, 음식은 음식이지, 이렇게 하실 줄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이야기 아니고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과학적인 자료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내 혼자 로컬 푸드 실천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다 비만이 되면 누군가는 또 좋은 약을 개발해가지고 비만 치료제가 나오겠지. 이렇게 부인을 하고 부정을 하고 자기는 회피하는 명분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실천의 핵심에는 여러분같이 시민과 이 학교를 운영하는 또 급식을 하는 담당하는 이런 작은 기관에서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정부를 믿고 기다렸잖아요. 기간이 깁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할 거지 의논하다 보면 급한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비만 문제, 우리 건강 문제는 정부들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마음대로 먹고 학교에서 급식이 좋지 않은 걸 먹으면 정부에서 아무리 해봐야 그걸 탈취할 수가 없죠. 엘빈 토플러 아시죠? 이 사람이 부의 미래란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회 변화가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고속도로에 달리는 차에 비교를 한 겁니다. 세상이 엄청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그 빠른 변화 속에 고속도로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것이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세상 변화에 적응이 그 정도 빠르다는 거죠. 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비만 문제 생기면 저같이 탈모가 시작되면 탈모에 대한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죠. 두 번째로 세상 변화에 빠른 조직이 뭐죠? 90마일 시민단체들입니다. 사람들이죠, 사람들. 제일 끝에 먼저 정부기관 25마일, 정치조직 3마일, 그 다음에 1마일은 법기관입니다. 1마일. 법이 돼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소리보다 더한 거죠. 고속도로를 내보세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보세요. 세상이 그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100마일, 120km입니다. 한국으로 하면. 120km 막 달리는데 시민단체는 90마일, 100마일, 100km 이상으로 달립니다. 세상 변화에 적응을 하는 거죠. 정치나 정부나 법기관은 거의 그냥 구름만 타고 가는 속도죠. 제대로 그 변화에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직에서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구성기관장이 아니라도 그 구성원들은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 실천하는 것이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평택 시민이 로컬 푸드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컬 푸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다국적 기업에서 몇몇 세계적인 기업에서 화석연료와 값싼 노동력을 희생으로 한 환경오염을 대가로 한 그런 상품을 먹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식생활을 로컬 푸드를 이용하면 식생활 개선도 되고 지역 환경도 개선이 되고 정말 좋은 점이 많으니까 평택 시민이 먼저 로컬 푸드를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택 시민이잖아요. 적어도 안써 그것도 안 되는 한국 시민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句말씀드리면 로컬 푸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는 학교 급식부터 시작해야 된다.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애들은 어린애들의 어릴 때 먹었던 음식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부모님들 집에서 밥 잘 안 해주잖아요. 학교 급식 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야 되니까 김밥 몇 개 먹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 먹을 시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이 그 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 한 끼를 먹죠. 3끼 중에 안 그러면 2끼 중에 한 끼를 학교에 먹기 때문에 학교 급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우리 한국에서는 어렵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 독일이나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그런 식품을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학교에서는 그런 식품에 대한 중요성과 식품이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로컬 푸드가 영향을 미치는다 하는 것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차후 학교 급식은 로컬 푸드만 고집해서도 안 되죠. 기본적으로 로컬 푸드를 다 해야 되겠죠. 로컬 푸드를 해야 되고 또 로컬 푸드는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환경 인증례를 받는다든지 할 수 있다면 유기농, 좀 비싸더라도 유기농도 만들고 다양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마지막에서는 공정무역이죠. 노동 대가를 충분히 주고 정말 잘 제대로 된 생산한 그런 식품을 가치는 조금 비쌀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흡수하는 급식이 돼야 우리나라도 선진 형태의 학교 급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 중심에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 영양교사 선생님께서 주된 역할을 하실 분들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로컬 푸드란 다 끝났습니다. 21세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수명과 행복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 많은 파트는 국가에서 의료기관에서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차이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고 로컬 푸드는 우리 생명을 살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활기찬 지역 사회를 창조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작지만 위대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에일이라는 어느 맥주 회사에서 이름에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기사죠. 영어로 된 걸 제가 한번 Great Ale make great time, great time make great friends 뭐 이때는 한국말 번역하겠습니다. 자기가 만든 맥주는 Great Ale이라는 맥주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우리 맥주 마시면 기분 좋아지죠. 즐거운 시간은 좋은 친구를 만들고 좋은 친구는 이웃을 만들고 이웃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좋은 세계를 만든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이 한 병에 한 잔의 맥주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지 만들지 못한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다. 우리만의 최고의 맥주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맥주보다는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로컬 푸드가 그것보다는 훨씬 자부심 있고 세상을 바꾸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작지만 큰 실천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